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고 물가도 예전만큼 폭등하지는 않으며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 말이죠. 뉴스에서는 연착륙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주변을 보면 아직까지는 큰 위기라는 체감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평온함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일시적인 착시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착시가 깨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왜 2026년 5월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있어 굉장히 위험한 달이 될 수 있는지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의 시선에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됐고 관세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마트 물가나 생활 필수품 가격은 생각보다 천천히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은 잡힌 거 아니야? 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강해서라기보다 기업들이 미리 쌓아둔 재고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사와 제조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를 예상하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선구매해 두었습니다. 이 재고는 마치 가격을 막아주는 완충 장치처럼 작동해 왔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도 기업들은 창고에 쌓아둔 예전 물건을 먼저 풀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출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방어막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6년으로 들어서면서 이 재고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창고가 비기 시작하면 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관세와 물류비, 환율이 모두 반영된 더 비싼 물건을 새로 들여와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벌어지는 가격 인상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경험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원가가 조금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 있던 비용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전이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한 중견 유통업체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업체는 관세 인상 이전에 확보해둔 재고 덕분에 1년 넘게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고 버텨왔지만 2026년 봄이 되자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새로 계약해야 하는 물량의 원가는 이미 15%에서 20% 이상 올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기업은 가격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연준은 물가보다 정치와 시장을 더 신경 쓴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는 연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연준은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정책적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변동금리 모기지, 사업자 대출, 레버리지 투자로 시간을 벌고 있던 사람들은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안 위에 2026년 5월이라는 아주 위험한 변수가 하나 더 얹히게 됩니다. 바로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입니다. 많은 분들은 의장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전 세계 자금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 그대로 돈의 철학을 쥔 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2026년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해입니다. 정치권의 압력은 자연스럽게 연준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수록 정치인들은 연준을 향해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연준 의장이 등장한다면 시장은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계심부터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비둘기파 의장이 오면 증시는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 완화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안도하기보다 연준이 신뢰를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면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대형 자금들이 먼저 움직이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닥이라고 착각하고 섣불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주인이 바뀌는 시기에는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분들께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변화가 단순히 투자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리와 정책 불확실성은 대출 조건, 신용도, 사업 환경, 심지어 직장의 안정성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대출은 까다로워지며 자금 흐름은 빠르게 얼어붙습니다. 5월이 심리적인 충격의 달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6월은 체감 경제가 본격적으로 아파지기 시작하는 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유예 정책이 종료되고 그동안 미뤄졌던 비용이 개인과 기업의 지갑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고용시장은 조용히 식기 시작하고 채용은 멈추며 눈에 띄지 않는 구조조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1월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그동안 유예되어 있던 관세와 무역 압박이 다시 현실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2026년은 공격적으로 돈을 버는 해라기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현금은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불확실성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기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아주 얇은 얼음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5월 연준 의장 교체라는 이벤트는 그 얼음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